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LC 시험 중에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하다 보면은 픽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보통 우리가 픽이 완전히 분리됐다고 하는 그 분리도의 척도가 얼마 정도 되죠? 1.5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아무리 시험법을 개발을 하더라도 분리가 되지 않은 픽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리를 해서 제대로 된 시험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게 분리가 안 된다고 해서 시험법을 개발한다고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리가 안 된 채로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또 분리가 안 되는 픽들이 보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임퓨리티라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의 분리되지 않은 픽이 있습니다. 자, 보통 두 개의 픽의 분리도를 뭘로 나타냅니까? 레솔루션이라고 하는 척도로 나타냅니다. 레솔루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뒤에 있는 픽의 리텐션 타임 TR2 마이너스 앞에 있는 픽의 리텐션 타임 TR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각각의 픽의 폭을 더한 값을 나눠주죠. 이렇게 해서 보통 구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베이스 라인에서의 픽의 폭이에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애매하니까 픽의 높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에서의 폭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대신에 이제 2가 아니라 이제 1.18로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죠.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픽이 있는데 큰 픽과 작은 픽이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검정색 베이스라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분리되지 않은 픽을 보면은 TR2-TR1 구할 수가 있어. 어찌어찌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픽과 첫 번째 픽은 피크 전체 높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의 폭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두 번째 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솔루션을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픽을 적분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 분리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레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요. 피크 대 골짜기 비율이라고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픽 투 밸리 레이쇼라고 하는데요. 픽 투 밸리 레이쇼죠. 자, 피크 대 골짜기, 밸리가 골짜기죠. 그러면은 두 개의 픽 중에서 작은 픽, 이 작은 픽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픽의 높이, 요걸 생각을 하고요. 요걸 우리가 뭐 HP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골짜기의 높이, 요게 골짜기죠. 그러면은 골짜기의 높이를 HV라고 했을 때 픽 투 밸리 레이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작은 픽의 높이를 골짜기의 높이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죠. 그러면은 분리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픽 투 밸리 레이쇼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스템 적합성을 하거나 실시하거나 할 때 두 개의 분리되지 않는 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크리티컬하게 우리가 정량을 해야 된다, 적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픽 투 밸리 레이쇼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시스템 적합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스템 적합성을 실시할 때 픽 투 밸리 레이쇼 기준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한 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이면 된다 라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픽이 레솔루션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가까이 있냐,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픽의 높이의 비, 하나는 굉장히 높고 하나는 굉장히 낮아요. 하나는 큰 픽이고 하나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니면 어떤 픽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높이의 픽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픽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은 픽에 대해서 분리도를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일단 분리되지 않은 두 개의 픽을 어떤 식으로 적분을 하는지, 적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드랍 퍼펜디큘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두 개의 픽에 지금 골짜기겠죠. 밸리로부터 수선을 내려요. 말 그대로 drop perpendicular. 이렇게 우리가 수선을 내려서 요 픽의 넓이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픽의 넓이는 요걸로 잡는 겁니다. 보통 인접한 두 개의 픽에 대해서 적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belly to belly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골짜기끼리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뭐 골짜기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고요. 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벨리 투 벨리고요. 벨리 투 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픽의 베이스 라인이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셜 스킴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작은 픽을, 그죠? 작은 픽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요 곡선이 있고 요 곡선이 있죠.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접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접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곡선과 요 곡선을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적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큰 픽의 면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큰 픽의 면적이 되는 거고요. 작은 픽의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 굉장히 큰 픽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테일링이 심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내려온다. 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아주 작은 픽이 올라왔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탄젠셜 스킴이라고 하는 적분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시안 스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크로마토그래피의 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우시안 커브,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 그 가우시안 커브의 곡선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우시안 함수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함수에 따른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했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픽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픽은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픽이 만약에 임퓨리티라고 한다면은 임퓨리티 픽의 넓이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떨 때요? 앞에 있는 픽의 피크 모양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우시안 커브 모양,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우시안 스킴이 이 두 번째 픽의 면적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이 앞에 있는 픽들이 보면은 대체로 픽들이 보면 거의 다가 약간의 테일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어떤 건 프론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좌우 대칭인 그런 정규 분포 곡선, 가우시안 커브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스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드랍 퍼펜디큘러한 방법으로는 지금 그냥 얄짤없이 그냥 뚝 잘랐죠. 위에서부터 벨리에서부터 수선을 그어가지고 얄짤없이 쭉 잘랐는데 여기서는 가우시안 커브랑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이 곡선의 모양을 봤을 때 그 어떤 지수함수를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수함수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값을 쭉 컴퓨터가 계산을 하게 한다면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떤 지수함수로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픽이 이런 식으로 면적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적분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가우시안 커브고요. 그죠? 정규분포 함수고요. 여기서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함수의 모양이 함수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드랍 퍼펜디큘러한 방법, 이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만약에 이게 임퓨리티다, 임퓨리티 픽이다 그러면은 임퓨리티 픽, 실제적인 임퓨리티 픽은 실제로 임퓨리티 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픽의 면적보다 지금 요 적분법을 사용을 하면은 요 적분법을 사용해서 측정한 임퓨리티 픽의 면적이 실제 픽의 면적보다는 좀 더 약간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순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근데 실제보다 약간 좀 크게 측정이 되니까 규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낫겠죠.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엑셀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픽이 우리가 픽 투 밸리 레이쇼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로 시뮬레이션 계산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픽을 이렇게 그려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픽에 리텐션 타임을 넣게 돼 있죠. 4.1로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픽의 리텐션 타임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픽의 베이스 라인에서의 폭이 예를 들어서 뭐 1로 하고요. 두 번째 픽도 마찬가지로 폭을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텐션 타임과 폭이 주어졌으니까 레졸루션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레졸루션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1.5보다 훨씬 작은 값이죠. 0.9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겹쳐져 있는 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픽의 높이의 비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픽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2로 잡고
뒤에 나오는 픽의 높이를 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런 식의 두 개 지금 겹쳐진 픽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파란색과 빨간색의 픽이 지금 겹쳐져 있고요. 우리가 크로마토그램상에서 보는 픽은 어떠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런 픽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픽 투 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려고 여기다 이제 식을 또 나머지 썼는데요. 사실은 밸리의 위치를 우리가 구하기가 사실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개의 픽이 지금 교차점이 있죠. 이렇게 교차점. 그래서 교차점에서의 리텐션 타임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높이를 밸리의 높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낮은 픽의 높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픽 투 밸리 레이쇼를 구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X값, 여기서의 리텐션 타임 값을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각각의 픽의 흡광도가 서로를 뺐을 때 0이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인터섹션 교차점에서의 그 리텐션 타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각의 흡광도, 파란색과 빨간색 흡광도의 값을 뺀 값입니다.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의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메뉴에 보면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셀은 지금 여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찾는 값은 0이죠. 그 다음에 바꿀 셀은 어디로 하냐면 이제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해서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두 픽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지금 리텐션 타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구한 것이 바로 픽 투 밸리 레이쇼를 갖다가 구했더니 지금 보면은 이 픽의 높이와 그 다음에 요 밸리, 그죠? 요 밸리의 비율을 이렇게 1.8 정도 되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커버리는 뭐냐면요. 이론적인 그 두 번째 픽, 지금 보면 이제 이 픽을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했을 때, 이 픽의 정확한 피크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 값이죠. 요걸 갖다가,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못 구하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드랍 퍼펜디큘러 한 방법으로 적분을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의 면적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론적인 픽의 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밸리에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적분한 값을 그다음에 이론적인 요 픽의 면적으로 나눴을 때 과연 리커버리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여기다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드랍 퍼펜디큘러하게 지금 내렸을 때 사실은 원래 픽의 면적보다 좀 큰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자, 지금 요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과요.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서로 같습니다. 그쵸? 서로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요 부분의 면적과 요 부분의 면적도 서로 같죠. 그러면은 사실 드랍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내렸으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원래 픽의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픽의 면적에다가 요 픽의 면적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요 픽의 면적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만큼의 면적에다가 요만큼의 면적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원래 이 면적을 더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지금 앞에 있는 픽의 지금 그 테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의 면적이 이쪽보다는 좀 커서 결론적으로는 드랍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적분한 값이 원래 픽의 면적보다는 좀 더 약간씩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좀 작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은 픽의 그 하이트 레이쇼 높이의 비와 그 다음에 각각의 픽의 레졸루션 1.5가 안 되는 레졸루션에 따라서 픽 투 밸리 레이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이용해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앞에 있는 픽의 높이와 뒤에 있는 픽의 높이를 10대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픽을 뒤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레솔루션을 조금씩 줄여봤습니다. 그랬을 때 픽 투 밸리 레이쇼의 변화와 그 다음에 리커버리, 그러니까 수직으로 적분을 했을 때 원래 픽의 면적과의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는 지금 레솔루션이 1.5입니다. 어느 정도 분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픽 투 밸리 레이쇼는 10.4로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도 100.38로 원래 픽의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원래 밸리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와 그 다음에 교차점에서의 지금 위치가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걸 봐서는 실제로
드랍 퍼펜디큘러하게 적분을 했을 때는 아마도 리커버리가 이 값보다는 약간 좀 더 증가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솔루션을 1.4로 줄였습니다. 줄였더니 픽 투 밸류 레이셔가 5.9로 약간 줄었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마찬가지로 리커버리는 뭐 거의 100% 가까이 유지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으로 줄여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픽 투 밸류 레이셔가 3.5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가 살짝 늘었죠. 원래 이거보다는 좀 더 는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적분할 때는 지금 이렇게 초록색의 선으로 이렇게 적분을 할 텐데, 저는 지금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지금 두 개의 픽이 겹치는 교차하는 지점에서 지점을 갖다가 밸리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리커버리가 좀 크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뭐 한 1% 정도 차이면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자, 리텐션을 좀 더 앞으로 옮겨서 레솔루션을 1.2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픽 투 밸류 레이셔가 2.1이고요. 2.2 정도 나왔고요. 리커버리도 한 101.7 정도면은 그닥 나쁘진 않네요. 그쵸?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로 밸리에서 드랍 퍼펜디큘러하게 적분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론적으로 교차점에서 적분을 했을 때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픽의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측정한 픽의 면적과 이론적인 픽의 면적에 대해서 리커버리를 측정을 했을 때 지금 100일인데요. 101.7보다는 약간 아마 리커버리가 작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솔루션을 1.1로 줄였습니다. 1.1이 아니라 1이네요. 1로 줄였어요. 1로 줄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픽 투 밸류 레이쇼가 1.06, 1.06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리커버리도 어떻습니까? 1.2로 102%로 확 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밸리가 이쪽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적분으로는 이쪽을 적분을 해가 여기를 적분을 해가지고 지금 리커버리를 갖다 계산했는데 원래는 이거보다는 좀 훨씬 더 적은 양이 아마 적분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00%보다는 아마 적게 리커버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픽 투 밸류 레이쇼가 지금 1.06 2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차가 크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분리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레솔루션 1, 픽 투 밸류 레이쇼가 적어도 한 1 이상은 되도록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여기서 레솔루션을 좀 더 줄이고 픽 투 밸류 레이쇼를 좀 더 줄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레솔루션 0.9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는 픽 투 밸류 레이쇼 자체가 1보다 작아졌죠. 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뒤에 있는 픽의 높이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적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조금의 적분이 달라진 것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리커버리가 아마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0.8이죠. 0.8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픽이 섞여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지금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분을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리커버리가 지금 95%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레솔루션이 제가 보기엔 한 1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면 피크의 높이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대1, 2대1, 4대1, 10대1, 100대1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레솔루션에 따른 리커버리, 그 다음 픽 투 밸류 레이쇼를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픽이 높이가 서로 비슷해요. 비슷한 경우에는요, 레솔루션이 작고 픽 투 밸류 레이쇼가 작더라도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한 2 이상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한 리커버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때는 어느 정도 분리가 안 되더라도, 즉 0.9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적분을 해서 원래 픽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픽과 뒤에 픽의 높이의 비율이 지금 2배 차이가 났을 때는요, 적어도 레솔루션이 한 1 정도는 돼야 되고요. 픽 투 밸류 레이쇼도 마찬가지로 2 가까이, 그죠? 2 이상은 돼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대1로 늘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픽 투 밸류 레이쇼가 이제 기준이 점점 빡세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커버를 갖다가 따졌을 때는 여기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앞에 있는 픽과 뒤에 있는 픽이 10배 차이 났어요. 높이가 10배 차이 났을 때는 우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픽 투 밸류 레이쇼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5 정도요. 그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픽과 뒤에 있는 픽이 좀 높이가 100배 정도 차이가 났을 때는요, 레솔루션을 1이 아니라 한 1.3 분리가 안 되더라도 1.5가
안 되더라도 1.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1.3 이상은 돼줘야지 되고요. 그때도 좀 봐줘가지고 픽 투 밸류 레이쇼를 갖다가 한 1.2 정도, 그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마 낫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레솔루션이라든지 픽 투 밸류 레이쇼의 그 기준을 삼는 것이 두 개 인접한 픽에, 두 개 분리되지 않은 픽의 높이의 차이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엑셀 파일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